대한민국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계곡? 살려주세요. 제발. 평화로워 보이던 한국 경기도의 어느 계곡에서는 한 미국인 남성의 다급한 외침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가족들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어린 딸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울부짖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미국인 남자는 그대로 계곡물에 잠겨 큰 봉변을 당할 위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 한국인 초등학생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은 한국인 초등학생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보, 벌써 한국 여행만 5년째예요. 우리 딸이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한국말을 한다니까요. 이러다가 지가 한국인인 줄 알겠어요. 한국 좋은 거 알겠으니까 제발 올해 휴가는 다른 데로 가요 우리. 네? 아직 휴가 시즌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저의 사랑스럽고도 표독스러운 아내는 벌써부터 저를 보채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한국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미국인이지만 어떨 때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매번 휴가 시즌이 되면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을 여행하곤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5년째 그러고 있군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에 꽂히면 그것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인지라 가족 휴가 여행을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여행이 저에게는 큰 만족감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 먹는 한식도 맛있지만 한국 현지에서 먹는 오리지널 한식에 비하면 아직은 한참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맛있는 여러 음식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행복을 주었죠. 게다가 발달한 도심의 편리한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산도 그와 멀지 않은 곳에 인접해 있어서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저렇게 당부하니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숙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잖아요. 저 혼자 살 때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지금은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딸아이까지 있으니 가족 구성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긍정적으로 이번 휴가에는 조금 색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보자고 한번 알아보라고 말도 해놓은 상태였죠.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올해 여행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도 경험하지 않았겠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퇴근 후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보던 저는 한 방송사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채널을 멈추고 홀린 듯 시청했죠. 해당 방송의 내용은 한국의 어느 시골에 존재하는 계곡에 매년 사람들이 몰려서 여름 휴가를 즐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독특한 한국의 문화들이 저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었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 띵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한국 여행을 미친 듯 했는데 왜 저런 곳을 아직 몰랐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방 쪽을 바라보니 아내가 이번에는 새로운 여행지를 갈 생각에 들뜬 것인지 콧소리를 흥얼거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런 아내에게 이번에도 한국 여행을 가자고 하는 말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보고 말이라도 한 번은 꺼내보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새를 못 참고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글쎄 한국의 계곡이라는 곳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 완전히 자연 그 자체인 거 있지? 그럼에도 그곳에서 거의 모든 편리한 도시 인프라는 다 누릴 수가 있대. 나도 아직 한참 멀었나 봐.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 말이야. 식사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문득 불길한 느낌을 예감했는지 갑자기 눈이 개슴츠레해지면서 도끼 모양의 눈을 만들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눈빛에도 저는 주눅 들지 않았죠. 그만큼 한국 계곡에 가고 싶은 저의 열망이 거대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약속을 운운하며 저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자로 몰아세워 가면서까지 이번에는 크게 반기를 들더군요. 아내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기에 묵묵하게 아내의 화를 받아주었죠. 아내의 입장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가고 싶어 했던 한국을 여행했으니 이번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내도 한국 여행을 좋아했고 한국의 문화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매번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 수는 없듯 같은 곳을 너무 많이 여행하다 보면 여행의 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말로는 아내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내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저의 성격상 이대로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내를 설득하고 이번에도 한국으로 여행가서 계곡에서 자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내를 설득하는 아주 힘들고 긴 싸움에 돌입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를 심하게 자극하는 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칫 도를 넘어서 자극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득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자기야. 그렇게 한국이 좋아? 그러다 나중에 한국에서 살자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지. 나랑 약속 하나 해. 이번에는 서류에다 직접 사인까지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으로. 아내는 결국 한 발짝 물러나서 저와 대화를 시도했죠. 아마도 매일 한 번씩 설득하는 작전에 질렸을 겁니다. 저라도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설득을 시도한다면 학을 뗐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냥은 안 되겠고 저에게 각서를 요구했죠. 각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자고 말하지 않을 것. 그리고 올해에만 한국 여행을 가고 다음해에는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갈 것.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죠. 사실 저에게는 힘든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실천할 용기가 나질 않는 것들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곧바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극적으로 올해 여행도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일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어느 주말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TV 방송을 볼 때였습니다. 한국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왔죠.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게 다가오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 숲속에 계곡물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등 각종 물놀이 사고까지 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갈 즈음에는 장마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었죠. 이상한 분위기를 직감한 저는 아내의 표정을 힐끔 쳐다보며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아주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죠. 아내는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저에게 한국 여행을 재고해 볼 것을 강요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 딸도 같이 가는데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그런 곳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만약 한국에 갔는데 장마가 심하다고 하면 계곡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 당신도 나와 각서를 작성했으니 꼼짝없이 올해까지는 한국으로 가야 해. 알지? 혹시 모르니까 장마가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에 다른 여행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기상청의 예상이 모두 들어맞는 건 아니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그렇게 저는 아내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다시 한번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죠.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이번에는 한국의 서울이나 도심 지역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조금 벗어난 숲이 우거진 시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시골은 아주 멋졌습니다. 공기가 아주 깨끗했고 푸릇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죠. 물론 여름이라 그런지 덥기는 무지하게 덥더군요. 한국에는 여름에도 와보고 겨울에도 와보지만 매년 여름이 더욱 더워지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계곡에 도착한 저와 가족은 무더운 여름 날씨를 한방에 잠재울 만한 자연을 선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녹색 숲이 우거진 이곳에는 나무가 만들어주는 자연적인 그늘이 있었고 산과 산 사이로 흐르는 물들이 만들어 놓은 계곡은 그야말로 한편의 그림과도 같았죠. 저는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저 계곡의 물에 금방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아니 잘 보이지 않는 살짝 어두운 물의 빛깔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저는 짐을 풀고 가족들을 남겨두고 저 혼자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더위 때문인지 잠시 동안 살짝 미쳤었나 봐요.
곧바로 계곡 바위 쪽으로 가서 아래에 보이는 계곡물에 다이빙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대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수심 체크도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다이빙을 해버린 저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다리에 쥐가 난다는 표현을 하지요. 하필이면 물속에 들어간 그때 차가운 계곡의 물 때문인지 운동 부족인 저의 한심한 육신 덩어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다리는 쥐가 나버려서 움직일 수 없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이빙을 한 계곡의 수심이 생각보다 깊어서 두 다리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쪽 다리와 두 팔로 최대한 허우적대며 이곳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결국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죠. 사람 살려달라고. 다리에 쥐가 나서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물론 1급 상황이다 보니 한국어를 할 생각을 못했고 저도 모르게 영어로 말을 했죠. 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조금 더 위쪽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힐링을 즐기려고 일부러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선택이 후회스러웠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제 아내와 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수영에는 완전히 젬병이었으니까요. 딸도 자기 아빠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제가 딱 그랬죠. 그리고 일순간 제 죽음을 인정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서서히 가라앉는 저의 몸에는 더 이상의 허우적거림도 사라지고 있었고 입이 물에 잠기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죠. 눈을 감았고 다가올 저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듯 했고 무언가가 저의 머리 위로 텀벙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손으로 쥐었고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기적적으로 저의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죠. 물론 살아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조가 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초등학생만이 싱긋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를 보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주변의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구조 튜브를 저에게 던져주었던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는 한국에 특별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초등학생의 가족들과 최근에도 서로 왕래하며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죠. 제 딸과도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초등학생 저학년인 진수라는 그 아이는 아주 영리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를 보니 진수가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밝고 영특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는지 대번에 알겠더군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수와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 딸아이가 부쩍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 진수와 펜팔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 나 진수랑 결혼할래. 아빠도 좋지? 그때가 되면 우리 한국에서 같이 살아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설득해 볼게요. 안 되면 아빠가 쓴 그 각서 제가 숨겨 놓을게요.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미국인 벤자민 토마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